안녕하세요. 3월 6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효과 1일 천하로 막 내렸고요. 바이러스가 바이든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다우 롤러코스터 감상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한 거는요. 미국 바이러스 환자 197명으로 급증을 했고요. 사망은 12명입니다. 그래서 다우 969포인트 3.58% 내렸고 S&P 500 지수 3.36% 내렸고 나스닥 3.1% 내렸습니다. 반도체 지수 3.1% 내렸고요. 마이크론 2.84% 하락 후에 추가로 0.41% 내렸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금 3월 19일 날 추가로 50bp 기준금리 내릴 확률이 100%에 거래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실을 지금 반영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단기물 중심으로 수익률 다시 크게 하락했고요. 10년물도 장기물도 당연히 다 많이 내렸습니다. 10년물이 0.915%, 3월물 0.624%입니다. 수익률 곡선 형태도 1년물 이후부터는 우상향하는 그런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 지수 96.5로 비교적 크게 하락했고요. 원달러는 1190원으로 올랐고 원엔도 11.218로 올랐고요. 위안달러도 6.937로 올랐습니다. 러시아 루블 폭등세이고요. 브라질의 헤알, 터키 리라 모두 급등세입니다. 저는 이들 3개 국가 모두 외환 위험 국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러시아가 가장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다시 국가 부도 소식이 들릴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말이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금리 인하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ECB하고 일본 등은 사실상 금리 인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가로 뭘 어떻게 더 내립니까? 무슨 걔들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잖아요. 중앙은행이 별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예? ECB하고 ECB, 일본 얘네들은 말이죠. 지난번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공도 명목상으로는 금리 인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악의 부채 상황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중공도 돈 푸는 거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국이 단기에 대폭 금리 인하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에는 달러 약세 보일 가능성 높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거는 추세적인 약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은 단기에 달러 약세를 보인다면은 롱 포지션 베팅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가는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WTI 45불, 브렌트 49불인데 오펙 플러스 이 첫날 회의 열렸잖아요. 여기서 오펙은 일단 대규모 프로덕션 컷 합의했습니다. 감산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등이 동참을 기다린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동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거는 동의를 하든 말든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지금 딜레마 상황입니다. 기름 생산 줄여도요. 기름값 별로 안 오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러 수입이 줄어들고요. 기름 생산 그대로 두면은요. 기름값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달러 수입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러시아는 뒤지는 상황이라 이런 뜻입니다. 러시아는 기름, 가스, 식량, 무기 이런 거 팔아갖고요. 다른 모든 것을 사야 합니다. 수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전부 지금 러시아가 파는 거 기름, 가스, 식량, 무기 이거 전부 미국과 지금 정면 충돌입니다. 예. 가스를 유럽하고 한국, 일본 이렇게 팔고 싶어 안달이겠지만 이거 사실상 미국이 틀어막고 있는 거죠. 지금 중공하고 거래를 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돈이 휴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발표되는 이 데이터들 이거는 바이러스 충격이 지금 반영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충격파가 퍼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충격파를 확인하는 수단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시적 수단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월 지표보다는 2월 지표가 더 중요하겠죠. 2월 지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리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상 그 전공 같으면은 지금 11월 내지 11월 중순, 하순 이때부터 12월부터 이렇게 퍼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지표도 그래서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월 지표 악화된 거는 바이러스 공격받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좀 그 경제는 꼬꾸라지고 그런 조짐이 보였었는데 그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1월 경상수지 흑자 10억 불인데 지난달에 그 수준의 4분의 1 토막이고요. 10월 달 그 거의 막 78억 불이었으니까 대략 8분의 1 토막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거 지금 1월 10억 불 이거 문제가 아니라요. 2월, 3월, 4월을 생각하면 지금 아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래프 한번 보시고요. 2월, 3월에 지금 경상수지 적자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거? 한국은 지금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바이러스 충격을 지금 맞았을 텐데 3월은 더 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은 원래 배당금, 송금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제나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아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2월 이후 내리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우울하죠? 자, 경상수지 적자는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 감소를 의미하죠. 이는 원화의 추세적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 동일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 이런 거 이제 추가 확인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한국의 수출은 기본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입은 말이죠. 식량, 에너지, 필수 중간재 이거 반드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감소 이상으로 수입 감소하기는 힘들 겁니다. 즉 무역 수지도 악화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경상수지 중에서 무역 수지 비중이 가장 높죠. 그렇습니다. 호주 1월 수출 수입 모두 전월비 3% 감소했고요. 싱가포르 1월 소매 판매 전년비 5.3% 감소했습니다. 미국 4분기 생산성 예상보다 낮은 1.2% 상승했고요. 단위 노동 비용도 예상보다 낮은 0.9% 증가했습니다. 이 중요한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216K로 예상보다 1000명 많습니다. 지금 그 노동지표 중에서는요, JOLT, ADP의 전미고용보고서 어제 본 거죠. 그다음에 그 오늘 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오늘 밤에 나오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이런 거죠. 네 가지. 이게 바로 그 고용 관련 네 가지 빅데이터인데 이거 원래 고용 관련 지표는 기본적으로 경기 후행 지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JOLT는 비교적 어떤 선행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가장 후행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이 노동부 고용보고서 한번 보고요. 다음 주부터 이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월 공장 수주 예상보다 악화되어 0.5% 감소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나온 데이터 중에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폭스 뉴스에서 말하는 거 들었는데 하여튼 저는 말이죠. 이 트럼프 이분 하는 말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트럼프 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점에서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말이 좀 가볍고 말이죠. 대통령답지 않고 너무 가볍고 뻥치는 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 매우 진지하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매우 열심히 말을 합니다. 열심히 말을 해요. 아주 막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한국 사람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좋습니다. 이 말하는 거. 근데 그래갖고 가령 말이죠. 이 양반 아주 뒤것도 장렬하잖아요. 자기한테 자꾸 들이대는 그 펠로시 할망구 이거 약을 바짝 올려버리니까 연설문을 빡빡 찍게 만들고 말이죠. 재밌잖아요. 트럼프 말은 지금 미국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공격 약하다. 이걸 확인을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미국은 약하냐?
다른 나라보다도 지금 바이러스가 적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일찍 전격적으로 중공발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입국 금지를 단행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깠습니다. 이게 흥미롭죠? 즉 트럼프가 사실은 중공으로부터 몇 달 전에 a couple of months ago 몇 달 전에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분명히 1월 이전에 12월 이전인 것 같습니다. 에? 그래야지 a couple of months ago 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몇 달 전에 중공으로부터 바이러스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응? 들었다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이번 그 팍스뉴스 그 말할 때는 까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자서전에서 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조용하게 은밀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Very quietly. 은밀하게라고 해석하는 게 번역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정보를 듣고는 이거 바이러스 이거 매우 심각하다. 이거 엄청난 대사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직감을 하고 이게 자기의 실력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전격적인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안전지대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이니까요. 이거 입국 금지를 발표하기 전에 저명한 전문가들 쭉 불러 모아갖고 다 자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지금 입국 금지하기에는 it was too soon.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잘했잖아요. 트럼프가 결국은. 신의 한 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걸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바이러스 이놈 잡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돕고 있다고 이렇게 이 사실도 깠습니다. 자기들이 여러 나라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실력 있는 닥터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쟤네들 매우 힘든 상황인데 만약 이러한 쟤네들이 바이러스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겠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보고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랑 잘 지내자 이런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깡통들은 5개 중에 1개를 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걔들은 완전히 눈 뜬 장님이라서요. 눈 뜨고 찍거나 눈 감고 찍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5개 중에 하나 찍으면 그렇게 됩니다. 중간치들은 3개 중에 하나 찍는 거죠. 좀 하는 것들은 2개 중에 하나 찍습니다. 2개 중에 하나 찍어봤자 그 좀 하는 것들이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리지 않습니까? 만점자들은 2개 중에서도 1개를 확실히 찍습니다. 둘 중에서 1개가 답이 아닌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답이 뭔지를 알면 찍을 이유가 없죠. 답 찍으면 답 쓰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중공을 입국 금지할 때, 저 또라이 같은 새끼가 말이죠. 눈치를 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어디 중공이 미워서 감정적으로 입국 금지를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트럼프 입국 금지한 거 그야말로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우한 바이러스에 관한 한 지금 중공하고 한국은 구별이 안 되고요. 완전히 뒤섞여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관한 한. 바이러스 하나도 차단 안 되고 있다고요. 중공 사람들 들어올 때 무슨 연락처 받고 앱에 등록하고 그게 바이러스 차단하는 겁니까? 그거는 바이러스 차단 조치가 아니고요. 바이러스 무사 통과 조치라고요.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바이러스가 막습니까? 돌아버리겠다 진짜. 그래서 중공을 차단하는 나라들은 한국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중공만 차단하고 한국을 그냥 두면 중공을 차단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을 입국 금지 안 하고 있는 이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입국 금지시키기 전에
지금이라도 중공발 입국 금지 전면적으로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입국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갈 때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 후 미국에서 또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 검사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 손실이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환자 수 계산하면은 한국 환자 2,800명 정도가 중공의 8만 명과 대응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16시 기준 한국 환자 수가 6,088명입니다. 압도적인 세계 1등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개판보다 더 고약한 바이러스 지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예. 그런데 막연하게 이번 주 지나면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저절로 줄지 않습니다. 신규 환자 발생 속도보다 바이러스 죽이는 속도가 더 빨라야 줄어듭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 말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런 걸 뭐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알게 됩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거. 발생 속도 늦추는 거, 이게 바로 차단하는 거, 방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차단은 국외 차단하는 게 입국 국경 차단이고요. 국내에서 차단하는 게 방역이죠. 다른 거 뭐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신규 환자 발생 속도와 환자 발견 속도, 이거 완전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준별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더 빠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질본이 발표하는 숫자는 환자 발견 속도일 뿐입니다. 예? 환자 발생 속도가 아닙니다. 예? 이런 거요,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가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이번 주 지나면 좀 수그러들 수 있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장관이라는 겁니다, 장관. 그래서 정말로 수그러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는 겁이 들컥 납니다. 혹시나 저 마귀 같은 것들이 검사를 적게 하겠다는 말이 아닐까. 검사 안 하면 환자 발견 못하죠. 그래서 환자 숫자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환자를 찾기 위한 검사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그렇게 되면 한국은 확실하게 바이러스 지옥판이 되겠죠. 불지옥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번에 배운 건 말이죠. 이번에 배운 거. 가령 이 대도시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한 건의 환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이거를 매우 무서운 신호로 해석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이걸 지역 감염이 시작되는 징표로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응 표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진들이나 질병관리본부, 질본의 실무 전문가 팀들이 이런 의견을 밝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타당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추론이 되더라고요. 한 명은 빙산의 1점이 우연하게 발견된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환자가 수십, 수천, 수만 명이 있을 수 있다. 우린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염 경로 모르는 한 명의 의미라는 겁니다. 한 명 환자의 의미.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빙산을 찾아서 모조리 부수야지, 이런 것들 다 찾아, 숨어있는 바이러스 다 찾아서 보이는 족족 모조리 죽여버려야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바이러스 한 마리라도 못 잡으면, 그 한 마리가 재생산지수 4로 퍼져나가면 5차 감염까지 가버리면 바로 환자 한 명이 1000명까지 확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
800 늘다가 600 늘다가 500 늘다가 400으로 내려갔다고 안심할 단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신천지라는 곳에 집중해서 조사를 하다가 만약에 수도권을 놓치는 거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 새로 발생하는 속도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신규 발생 속도 추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재생산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800에서 600으로 500에서 400으로 이렇게 환자 발견 속도가 줄었다고 해석하는 거, 이게 맞습니다. 800, 600, 500, 400이라는 것은 환자 발생 속도가 줄었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확실한 건 환자 발견 속도가 줄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환자 발견 속도가 왜 줄었느냐? 둘 중에 하나죠. 적어도 둘 중에 하나. 환자 발생 속도가 줄었거나 아니면 환자 발견 속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환자 발견 속도가 왜 줄었나? 가령 검사 요원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뻗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일하다가 뻗어버려서 너무 오래 혹사당해서 뻗어버려서 한 대여섯 시간 푹 자버릴 수도 있죠.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검사 안 했으니까 환자 발견 속도는 줄어드는 거죠. 지금 전국에서 새로운 환자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발생 속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고약한 우한 바이러스 퍼지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된다는 거죠. 자, 어제 중공 당국이 발표한 거 보면은 이렇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중공이 발표한 그 사실이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사업장 재개는 지역마다 차이가 많은데, 가령 텐진 같은 곳은 100%인 곳 100%라고 합니다. 또 어떤 지역, 가령 광동이나 이런 지역은 70%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국영 대기업 중심 발표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중공 발표고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이겁니다. 애플 협력업체, 즉 애플의 공급망이죠. 1등 공급망이 바로 팍스콘 아닙니까? 이 팍스콘이 발표하기를 2월 레비뉴가 전년비 18.1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게 2013년 이후 최악의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전년비 18.13%고요. 전월비로는 40.35% 감소라고 합니다. 팍스콘. 이게 가령 전년비를 따질 때 1년이 12달이니까 1개월 동안 레비뉴가 0이라면은 연율은 8.3% 감소하는 것과 등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비 18.13% 감소했다는 것은 2개월 이상 매출이 0과 같다는 정도의 타격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팍스콘은 지금 가동률 50% 정도 된다 하고요. 3월 말에 한 100% 가동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월 말에 정말로 100% 가동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중공에서 제2의 바이러스 전성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근거는 이겁니다.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걸 인용을 해서, 제가 SCMP를 바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어제 국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인데, 중공의 완치율이 60%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지금 1%대 아닙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데, 그러나 팩트는 한국의 의료 수준이 중공보다는 월등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중공은 제대로 치료도 안 하고 내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치 후 재발해서 죽어버리거나 다시 입원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된다는 것이 SCMP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퇴원하고 나서 죽거나 입원하기 전에 바이러스 굴뚝이 돼갖고 말이죠. 바이러스 퍼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는 눈에 딱 보이는데, 지금 바이러스 이 숙주는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할 때 바이러스가 굴뚝에 연기처럼 퍼져 나오는데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응?
중공의 발견 숫자 줄어든 것이 환자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환자 검사를 안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죽지는 않기 때문에 중공이 제2의 바이러스 전성시대에 이를 가능성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외에 지금 쟁점들이 엄청 많은데 일단 아마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 인사이트 오랜만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해지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그 시장의 움직임 겁나지 않으십니까? 앞에 롤러코스터 그림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겁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이런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겁을 느끼지 않는다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겁을 느껴야 합니다. 겁납니다, 이거. 그리고 이러한 단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단기 이런 거,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이럴 위험을 부담을 하고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숏 포지션을 취한 것이 현명하기 때문에 멍청한 투자는 해서는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숏 포지션을 당연히 취해야 하는데 이건 하락 베팅입니다. 하락할 때 딸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즉 인버스 투자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익이 났다면 그러면 적절하게 해지하면서 이익을 즐겨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은 잘 드리지 않죠.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 잘 분석하면은 한국 시장은 알아서 분석하시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한국은 만약에 그 한국이 바이러스가 차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공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보다도 평균 이상으로 한국 증시가 박살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추가해서 한국은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공보다 더 심합니다. 환자 수 2,800명이 중공에 지금 8만 명과 더 가까이인데 6,088명입니다. 어제 4시 기준으로. 오늘은 또 늘었을 겁니다. 중공보다 더 심각하게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한테. 그러면은 이거 판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장이 5%대 빠진다면은 하루에 100에서 120포인트 폭락하는 거 이건 놀랍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급락이 하루 만에 빠지면 그냥 뭐 사이드카 싱싱 날아다니고 말이죠. 서킷 브레이크 팍팍 걸리고 난리 법석 나겠죠. 아니면 뭐 사나흘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슬금슬금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2월 총과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 1900 깨질 가능성 언제나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언제부터 해지를 위해서 행동할 거냐 이겁니다. 해지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는 숏 포지션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롱 상품을 매집하는 거 아닙니까? 즉 ETF 레버리지나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저는 이렇다는 겁니다. 저는 언제부터 얼마나 사기 시작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예. 이것도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기계적으로 또 당일 시장 상황에 따라 항상 적절하게 순발력 있게 이렇게 신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저는 기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뭐 이번 주 같으면은 하이닉스 가령 한 92,000m로 내려가면 조금씩 매집을 시작했고요. 8만 원대 빠지면 조금 더 사 모으고 그렇습니다. 7만 원대 가면 더 많이 사면 되고요. 이번 같으면 운이 아주 좋아갖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이닉스 외에 올해 같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전체가 지금 박살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도 그러니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또 인버스 100% 완전 해지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인버스 2X를 완전 해지하죠. 그렇습니다. 시소와 같아갖고요. 한쪽 내려가는 만큼 다른 쪽 올라가죠. 오르락 내리락 시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치 비율이 이제 문제인데 그야말로 이것은 알아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 장에서 보면은 저는 뭐 본의 아니게 단타를 벌써 여러 번째 하고 있습니다. 단타하는 게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오후장 들어서 뭐 적절하게 고점 근방에서 하이닉스 전부 다 털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아주 운이 좋게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분명한 것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한두 달 후일지 서너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그건 모르지만 언젠가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종전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뒤엉킨 것이 풀어지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때는 이제 비로소 인버스 모두 던져버리고요. 이익 실현해버리고요. 하이닉스나 레버리지 이런 거 몽창 매수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시장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그 노력을 다 하는 것이죠. 온갖 것을 다 분석하고 난리입니다. 예. 이렇게 날마다 생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